르노 그랑 콜레우스가 3천만원 중반부터 팔릴 거라는 소식을 바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르노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고 이걸로 지금 1조 5천억 프로젝트 비용을 다 날리게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이미 르노 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도 다음 차로는 안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이슈로 난리가 난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 쪽에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란 데이터도 없고 이렇게 한 번에 여론이 곤두박질 칠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바로 어제 영상에서 사과문이 문제를 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르노코리아도 이걸 인지했는지 기존에 올라왔던 사측 입장의 사과문과 당사자의 사과문을 싹 다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일에 새로운 사과문을 게시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최근에 KGM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잖아요. KGM한테는 기회라고 봅니다. 경쟁 시장에선 이런 게 당연히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르노코리아 관련 이슈가 왜 그리 크게 번지고 있는 거고 KGM한테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저희도 이 논란이 터진 바로 다음날 하필 그랑 콜레우스 관련 영상이라 업로드를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이 여론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진 옵션표 분석 영상이었기 때문인데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냥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에 업로드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리길 잘했습니다. 댓글 의견이 수두룩하게 쌓인 덕에 여론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왜 커졌냐? 저는 사실 그 행동도 문제이긴 했지만 사과문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처음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사과문이 올라왔고 그 다음 당사자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 사과문 두 개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었고요. 여론이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지니 올라왔던 사과문 두 개를 삭제하고 30일에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고객들은 이걸 딱 봤을 때 야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올린 꼴 아니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댓글 여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참 의문인 게 르노코리아는 아주 큰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인데 사과문의 기본과 사과문의 중요성과 사과문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걸 아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던 거란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처음에 올라온 회사 차원의 사과문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뭔가요? 이 사과문에서는 딱 한 문장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이건데 이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영상 하나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영상에서 여러 번 심지어 대놓고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1인 유튜브 채널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회사라는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업로드하던 채널 아닌가요?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절차가 있고 이 모든 절차에는 검수와 컨펌을 하는 책임자도 있을 겁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업로드 되기 전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꽤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어떻게 이걸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도 화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쓴 사과문이 문제가 된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사과문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거라면 당사자의 사과문은 기름을 콸콸 부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핵심이 된 부분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손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표현한 손모양이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일단 이게 지금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서 벌써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특정 손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혐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비유하자면 도둑질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한 도둑질이 그런 나쁜 의미로 해석될 줄은 몰랐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인신 공격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자, 우선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걸 스스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한 말은 본인 스스로 혐오의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순인 거고요. 어떠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말은 사과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안이 큰 건 더욱 그렇습니다. 사과문에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어떠한 일 내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 이러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문이 깔끔하지 못한 형태로 2번이나 나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이건 뭐야? 그렇게 큰 회사가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해?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문제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이제 사과문 2개를 삭제하고 30일에 새로운 사과문을 또 올렸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회사 차원에서 올라온 사과문인데 여기에도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논란에 대해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영상 노출을 즉시 중단시켰다. 이런 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사람들이 또 화나게 한 건 뭐냐? 당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의도를 썼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나요?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칭한 걸로 추측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당사자가 직접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사회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는 각 개인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 생각, 이념, 사상 이런 걸 자유롭게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용어에도 개인주의라는 게 있는 거고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건 일종의 권리인 것이지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수단이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르노코리아의 해당 직원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든 저뿐만 아니라 르노코리아 고객들한테도 알 바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혐오의 행동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 행동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영상에서 행했단 말이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혐오의 행동이라는 건 또 알고 있었다고 하고 그 이중이 뭔지는 관심 없고요. 불특정 다수가 그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그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불편을 느낀 고객들은 물론이고 이미 르노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뿐 아니라 부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라는 겁니다. 르노그룹 임원들의 이익,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를 안 팔아도 충분히 많겠죠. 그런데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협력업체 직원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랑 콜레오스라는 오랜만에 나온 신차가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저희 스포일러 팀이 KGM과 토레스에 대한 비판을 열심히 내보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본 바로 실제로 차가 잘 나오기도 했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해서 가격만 잘 나오면 잘 팔리겠구나 하고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옵션표가 마침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업로드 바로 전날 이게 터진 거죠. 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가 저희는 여론을 살필 필요도 있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세상 이렇게 댓글이 빨리 달리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혹시나 해서 투표도 올려봤더니 무려 80% 넘는 분들이 르노차는 안 산다고 답변했습니다. 논란이 생겼으면 깔끔하게 해소하면 될 일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보고요. 논란은 언제 어디서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회사가 여전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르노코리아의 위치가 어떤가요?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랑 콜레오스 말고도 살차가 널렸습니다. 무난하게 소렌토나 산타페를 사든 조금 불편하더라도 토레스를 사든 아니면 그냥 프로모션 잔뜩 받아서 티거안 같은 수입차를 사고 맙니다. 심지어 토레스는 사더라도 내가 불편한 거지 주변에서 그 차를 왜 샀냐고 욕먹거나 조롱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건 회사 조직 내에서도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사람들은 능력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대처 능력을 본 고객들은 뭐야 결함 생겨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율 꼴찌입니다. 충성 고객을 새로 유입시켜도 모자랄 판에 기존에 르노차를 타고 있던 차주들마저 외면하게 만든 대처라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이 타는 현대기아차라면 걱정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싫어서 차를 좀 알아보며 사는 심지어 남성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거란 거죠.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경쟁 시장은 치열한 곳이잖아요. KGM한테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최근에 정말 비판 내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기회 아닌가요? 가뜩이나 안 좋아진 여론을 지금 이 상황을 발판 삼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잠시 안일했었던 것 같다. 다시 초심을 찾아 우리 차를 산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소도 싹 다 개편하고 토레스 쿠페 출시 전까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때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차를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UI UX만 개편하면 될 문제를 왜 못하는 거죠? 이걸 이번에 못한다면, 그리고 르노도 이번 문제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다면 르스 케이지에서 르와 케이지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예민한 시기에는 특히 그 타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